그러면 1부에서는 이제 진수님의 이제 스토리하고 민요에 대한 생각들을 다뤘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가볍게 뭐 여러 가지 간단한 질문들, 무례하지만 간단한 질문들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실수한 게 있었죠. 실수를 했습니다. 민요를 하시는지 모르고 판소리를 하신다고 왜 저희가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이라는 게 있나 봐요. 질문을 했었는데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민요랑 판소리의 정확한 차이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우선은 이제 저희가 문학으로 본다면 소설과 시가 있겠죠. 네, 있죠. 실제로 판소리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소설이요? 장르가 어떻게 들어보면 들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민요는 이렇게 아리랑 아리랑 이렇게 간다면 판소리는 그때여 주윤한 일반문모 장대상에 모여 앉아 군병 조발을 예비할세. 이날 간간 그냐에 전색은 정명하고 미풍이 보던 그날 주유도숙 따려 물어왈 공명이 날 속였다. 융동 때 동남풍이 있을 소냐. 도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 듯하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체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이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거짓말로 남을 어찌 속이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말이 맞지 못하야. 이날 이런 식으로 앞에 설명을 해주고 훨씬 더 드라마틱하다는 거죠. 어떤 장면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좀 더 산문적인 느낌. 그쵸. 그래서 판소리는 실제로 소설이기 때문에 춘향전, 그러니까 춘향전이 소설이죠. 춘향가가 먼저 있었고 이거를 정리한 게 춘향전이에요. 맞아. 흥부가가 있고 흥보전 이렇게 된 것처럼 공동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근데 이게 돈이 되니까. 맞아. 저기서 누가 저렇게 했더니 돈을 벌더래. 그럼 가서 배워오는 거예요. 근데 얘와 똑같으면 돈을 못 버니까 더 추가하는 거죠. 해서만 이게 공동창작이 되다 보니까 뭐 남원 쪽의 흥보가와 저기 고창 쪽의 흥보가가 달라요.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뭐가 뜨더라. 적벽가는 누가 잘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판소리가 성장하게 됐다. 그래서 얘는 소설이고 민요는 가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보다 더 함축적이고 일종의 시에 시에 조금 더 가깝다. 이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판소리와 민요 그때요 누구가 판소리구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약간 뮤지컬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뮤지컬이었죠 사실. 너무 코리안 뮤지컬. 보고 싶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소리와 이런 게 좀 다르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뭐 어쨌든 예술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면은 두 개 다 배우신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소리와 민요는 궁극적으로는 쓰는 목이 달라서 예를 들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저희가 언어에 사투리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민요에서도 음악적 사투리를 음악적인 다른 거를 토리라고 해요. 토리요? 토리. 햄토리 할 때 그 토리인데 저희 서울 쪽은 경토리라고 해서 따리란 단다리라라란 나라 이렇게 밝은 노래 아리랑 아리랑 이런 식으로 좀 밝고 경쾌한 느낌 경토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언어라면 얘 너 밥 먹었니? 라고 하는 게 서울 사투리거든요. 그럼 이게 북한으로 가면 야, 야니 고소 이렇게 밥은 먹었네? 계속 이렇게 둥글둥글 굴러가죠. 그래서 이게 뭐 약사 몽혼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굴러가요. 그 말로 이제 말처럼 말의 사투리처럼 음악적으로는 북한 쪽 이쪽은 수심가토리라고 해서 그 수심가라는 그 음악적 어법을 다 사용해요. 사투리인 거죠. 그러면 남도는 아따니 어떻게 밥은 먹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다른 거죠. 다르네요. 그래서 민요 아리랑으로만 봐도 경토리는 아리랑 아리랑 이 느낌. 북한 쪽은 아리아리 헐수
아라리요 이런 식으로 네, 또 가고 남도는 아리아리랑 다른 거죠. 다르다. 그래서 이제 판소리 전공은 보다 더 이쪽으로 전문적으로 네. 이 육자배기토리 남도 사투리 음악적 사투리를 하고 서울 경기 쪽은 경서도는 또 괜찮아요. 야 얘한이 고소하도록 얘 밥 먹었니? 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비슷하니까. 그래서 같이 가고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전공자들은 좀 따로 배우는 느낌. 따로 배운다. 전공자들은. 네. 그럼 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네네. 방금 말씀해주신 거에서 들어보면 이제 아까 얘기해주신 게 서울 경기 네. 전공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꼭 그걸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우선은 첫 선생님을 따라가게 된 것도 있고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이제 전라도 쪽이라 네. 네. 어근에 그러니까 제 말의 뿌리에는 전라도스러운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얘 너 밥 먹었니? 이렇게 서울말을 쓰면 더 경기 민요를 하기 좋아요. 왜냐면 이미 발성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네. 전통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반대로 서울 사는 애들이 그때요 누구가 뭐뭐뭐뭐 할 적에 하는 게 벌써 전라도 사투리잖아요. 네네네. 그때 누구가 뭐뭐뭐뭐 할 적에 주유 노숙 따려 물어서 주유 노숙 따려 물어왈 공명이 날 속였다. 그때요 춘향이가 목욕이를 얻고 말하기를 하는 게 다 전라도 사투리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쪽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좀 처음엔 너무 헷갈렸던 거죠. 오히려 왜냐면 서울 사투리에서는 뭐뭐 하고를 구로 하거든요. 제가요 뭐뭐 해가지고요 90년대 인터넷 보는 거 그렇죠. 이렇게 입으면요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표준은 좋거든요. 네. 좋거든요. 이렇게 말을 해요. 뭔가 입을 특별하잖아요. 네, 이렇게 입으면 특별하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를 네네. 이렇게 끝까지 갖고 가요. 어. 근데 남도는 뭐 아따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입을 쭉쭉 벌리거든요. 좀 왔다 갔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아리랑 이렇게 벌렸었는데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아리랑 이걸 달고 가야 되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던. 근데 이제 첫 선생님이 경기민요 선생님이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접하게도 됐고 또 제가 이제 인천에 살았기 때문에 네. 그 부근에 그 선생님들이 많았던 거죠. 거주하는 지역에 네. 또 영향을 받은 거구나. 힘들었습니다. 그런 진짜 너무 달라가지고. 네. 솔직히 아리랑 다 알잖아요. 들으면 하는데 듣기 전에는 아리랑이 다른가? 이렇게 들으니까 했는데, 확 다른- 들으니까 아리랑 36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했다. 그렇구나. 답변이 되셨는데. 네, 너무 궁금했어요. 네네. 뭐 지역마다 다르다는데 어떻게 다른 거지? 크게 다른가. 진짜 크게 다르네요. 네, 그게. 제가 거의 말 따라가는. 맞아, 말 따라가는 그런 게 있죠. 이제 다른 질문. 다른 네. 질문. 또 무례한 질문 하나. 드리면 혹시 코인 노래방 자주 가시나요? 코인 노래방을 저는 아이러니하게 처음에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노래가 별로 안 좋았어요. 아, 진짜요? 진짜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노래를 즐겁게 불렀다기보단 네네. 검사 왔듯이 그리고 대회, 입시 일처럼 약간. 예, 그냥 우리한테 있어서 계속해서 공부였구나. 예, 뭔가 노래를 하는데 너 노래 듣기 좋다가 아니라 너 거기 틀렸잖아. 거기 떨어져. 평가받고. 그러니까 계속 재단받는 네네네. 수단밖에 안 됐던 거죠. 안 좋아하다가 최근에 많이 갑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음악을 이제 좋아하게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구원이 됐다. 네네. 그 계기로. 그렇게 싫어하고 안 좋아했고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되는 게 보이니까. 되는구나를 느끼니까 즐거워진 거죠. 오랜 시간을 걸쳐서 지금은 자주. 진짜 혼자 가시나요? 혼자도 가고 친구들끼리도 이제 자주 가죠. 그러면은 네. 가서 어떤 노래를 부르시는지. 너무 이게 상상이 안 돼. 옛날에는 제가 이제 발성에 대한 이해가 적을 때는 네. 그냥 가요를 불러도 네. 다 타령이 됐어요. 진짜요? 예를 들어 뭐 바람경, 바람 타령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목을 이제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목에 힘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가요를 많이 부르고. 진짜요? 아무래도 근데 이 민요 발성을 쓰면 그런 옛날 노래는 부르기가 쉬워요. 옛날 노래. 네, 뭐 예를 들어 트로트 같은 것들이나 네네. 아니면은 뭐 저는 옛날 가수들 좋아해서 김정호, 하얀나비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그런 노래들은
생각을 말아요. 노래 하는 게, 자체 예, 조금 민요스러운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즐겨 부르다가 요즘은 그런 버스커 노래 이런 것도 좋아해서 진짜요? 그런 것들 근데 왠지 잘 어울리신다. 버스커. 그래서 약간 그런 쪽 진짜. 잔잔한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힙합 이런 거는 취향은 아니시겠네요. 아니요, 듣는 건 좋아하는데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아, 진짜요? 저 저스티스 되게 좋아합니다. 해보셨어요? 안 돼요. 해보셨어요? 아니면 안 해보셨어요? 아니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요?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봤는데 진짜요? 없어요. 네. 저스티스 좋아하는 게 상상이 안 네, 돼서. 어우 지리더라고요. 박자 타면서. 네, 어우 진짜 좋아합니다. 찐팬. 그럼 혹시 팝송 같은 것도 들으시나요? 좋아하죠. 저는 좀 되게 다양하게. 뭐 엔카도 좋아하고 아니면 뭐 트로트라던가 아니면 저기 멕시코 음악 인도의 뭐 가물란 태국의 어떤 뭐 양 다 들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대박이다. 그런 것들 그냥 좀 이질적이더라도 많이 네네. 듣고 그 중에서도 팝송은 그저 어릴 때부터 원체 자주 그쵸, 들었고 그쵸. 상대적으로 접하기도 좀 쉽고. 네 접하기도 쉽고 또 세련된 것들이 많아요. 특히나 그 샘 스미스 I'm Not The Only One은 네네네. 너무 좋아했던 진짜요? 따리라따라 이게 맞아요, 도입에 맞아요. 그냥 꽂혀가지고 그랬었죠. 네. 음악 얘기하니까 또 생각난 건데 취향이라는 게 계속 바뀌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안 불렀다가 음. 아까 제가 여기 찍으러 경민이 집에 왔는데 노래를 틀어놓고 있었어요. 경민이가. 근데 플레이리스트에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그 천재노창 아세요? 그 사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좀 자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꺼라 너무 정신사나. 얼씨구. 이게 바뀌나 봐요. 네. 그런 생각이 이게 드네요. 계속 자기의 이제 중점적인 것들이 바뀌고 그런가 봐요. 미학적인 것도 바뀌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죠. 취향을 찾게 되고.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아까 트로트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트로트가 실제로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붐이 왔었어요. 엄청 왔었죠. 맞아요. 네네. 그때 한창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제 군대 틀면 얘기를 다 하자면 튀면. 제가 군대에서 좀 높은 사람을 모셨어요. 군단장 운전병이었는데 그 어느 날 우리 지역에 지역 축제에 그분 이름이 뭐였지? 임영웅? 아니 여자 송가인? 송가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군 축제가 아니라 그냥 지역 축제예요. 근데 갑자기 문을 얘기해도 되나? 이러고 오시더니 송가인을 보러 가야 된다고. 송가인 나는 그때 송가인이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송가인 온다고 그랬더니 막 그래서 다 같이 막 그날 일정 잡고 갔던 그 기억이 있어요. 네, 그거 봤어 그래서. 난 못 봤지. 보였겠지. 저희 학교 선배예요. 중앙대. 진짜요? 진짜요? 판소리. 맞아 판소리야. 네. 사실 하시다가 판소리. 좀 사실 약간 맞아요. 연관이 있는. 네. 진짜 찐팬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말이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렇게 관심 없으실 것 같은 분. 그래서 와 이 정도구나. 진짜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뭐 그런 게 있으세요? 저 좀 궁금하고. 뭐 저는 당연히 네. 그냥 이렇게 배우는 게 문화의 그냥 요소는 다양성의 문화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다양성을 네. 존중하는 거고 반대로 폭력적인 것들은 획일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당연히 트로트나 이런 것들을 뭐 국악하는 사람이 해도 전 좋다고 생각하고 되려 그들이 트로트를 통해서 좋았는데 이 사람이 국악 출신이네? 그럼 이쪽으로도 또 들어올 수 있는 그쵸. 것이고 그래서 저는 뭐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그런. 네. 솔직히 알못들 일반인 중에서도 어쨌든 더 알못들은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쵸. 또 질문이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노래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공연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목이 되게 안 좋거든요. 금방 상하는데 목 관리하는 뭐 비법이라든지 아니면 수단이 있으신지. 저도 이제 최근에 발성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목 관리에 가장 좋은 것은 습도밖에 없어요. 진짜요? 습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건조하면 네. 이게 붙질 못하거든요, 성대가. 성대가요? 그냥 이 입속에 있는 이런 막들 있죠. 네네네. 눈 이쪽 막처럼 똑같은 막이어서 물이 이렇게 촉촉하면
잘 윤활이 돼서 비벼지는데 건조하면은 그 열 받고 상처가 나죠. 네. 그래서 마찰이. 네, 마찰이 엄청나게 심해지니까 그런 것이 있고 잠을 못 자면 그냥 목은 진짜요? 진짜 네. 잠이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매우 상관이 있어요. 목이 회복되는 순간은 잠잘 때밖에 없어요. 이런 이렇게 막 부분 있죠. 네. 이 코 속에 이런 막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잠잘 때 회복이 돼요. 아 진짜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네, 말을 안 하는 거는 안 쓰는 것뿐이고 회복은 잠잘 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잠잘 때 잠꼬대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정말 잠에 이게 많아질수록 네. 좋아지는데 악순환이 공연을 이제 앞두면 잠을 못 자고 또 긴장되면 또 잠이 안 오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발성이 네.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하는 게 네. 사실 모든 게 똑같을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막 말하고 싶은 건 많은데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목청을 막 높여서 하듯이 네네네. 하지만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노래도 표현하고 싶은 게 많은데 발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쓸데없는 표현들을 해요. 기교. 막그 뭐 긁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듯이 그렇게 돼서 저도 이걸 깨달은 게 최근이어서 노래도 운영하는 거구나 철저하게. 운영. 철저히 운영하고 경영하고 되게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내가 지금 이 앞으로 30분을 노래 불러야 되는데 이 노래는 여기가 힘들다. 네. 그럼 이 부분 전부터 체력을 아껴놓고 여기서 터트리고 다시 여기서 회복하고 그러니까 노래에 대한 마디마디마다 분석이 다 되어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이게 여기가 이렇게 울림통이다. 네네.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공간이 있고 네. 어떤 공기가 가면 이렇게 공간에 따라서 울림통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울릴 수 있는 데는 이 폐가 쭉 내려갔을 때 횡격막이 여기 둥글게 공간이 생기죠. 네. 근데 이게 찌그러지는 순간 공명점이 없어져서 목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숨을 잘 분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은 중요하다. 그거를 저는 최근에 느끼고 있어서 숨 쉬는 연습 정말 열심히 하고 숨 쉬는 연습이요? 숨 쉬는 호흡법인 거죠. 호흡법은 뭐 복식호흡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네. 숨을 네. 안 쉬면서 노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네네. 뭐 해질 무렵 바람 이걸 할 때도 네. 이렇게 딱 넣자마자 네. 바로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긴장하니까 해질 무렵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냥 제때 숨을 못 쉬어준다거나 완전 난데. 네, 이게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들어갔죠. 네. 공기가. 그 다음에 하는 순간 성대가 닫혔죠. 네. 그럼 이때부터 이걸 다시 열려고 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죠. 아. 그러니까 숨을 넣자마자 바로 노래를 해주면 열려있는 상태 해질 무렵 바람도 쭉쭉 나갈 텐데 이걸 닫은 채로 기다렸다가 소리를 하면 얘는 나가려고 하는 힘 때문에 공기는 다 나가고 목은 힘들고 그러니까 또 숨을 또 쉬어야 되는데 목이 힘들어하니까 숨이 안 쉬어지고 이미 운영이 망한 거죠. 운영이 망. 네. 돈 주고도 못 듣는 진짜. 그래서 저희가 게임할 때도 네. 사드론을 할 거냐 뭐 할 거냐 그쵸. 초반 운영 전략이 필요하듯이 뽀배럭을 할 거냐 이런 것처럼 오케이 이 노래는 초반이 중요하니까 바로 저글링 러시 간다 하는 것처럼 한다 이런 식으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전략이네요. 전략이. 모든 게 다 100% 이런 게 보다는 네. 오히려 분배를 하는 느낌. 운전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약간 이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쨌든 다시 속도를 내는 그 제로백 기간이 있단 말이야. 그거랑 똑같네. 똑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브레이크를 안 밟고 밟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가 그 연비랑도 상관이 있고 속도랑도 상관이 있고 맞아요. 그런 근데 저는 진짜 그 아시는 뭐 주변에 아마 음치가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살아온 과정을 들어봤을 때 저는 진짜 최악이거든요. 저는 진짜 노래를 진짜 못 불러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듣는 것도 좋아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 노래방에 나오면 친구들이랑 가서 부르잖아요. 그럼 걔네가 물어봐요. 이름 좀 알려줘. 가서 들어보게 무슨 노래인지 궁금하다. 무슨 노래인지 몰라서 모르겠대. 그 나중에 그 가수가 막 떠서 그 노래가 유명해지는 경우들이 생기면 이게 그거였어? 막 약간 이런 거. 근데 항상 생각해보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나는 호흡이 딸리니까 미리 충전을 해놓고 하자 하고 하려다 보니까 맞아. 왜 이렇게 숨이 했는데 오히려 찬다. 이런 이게 느낌. 되게 저도 아까
뭐든지 좀 깊게 파다 보면 좋은 것들이 자기를 이해하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나 내가 이걸 좋아하는 줄 알고 이걸 했는데 네. 사람들이 절 보면 ENFJ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주변 사람들이. 네네. 맨날 계획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하니까 저 극강 ENFP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되려 반문을 해요. ENFP가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행하겠냐 하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노래나 이런 것들도 듣는 거랑 직접 하는 게 좀 차이가 있어서 듣기에는 엄청 크게 들리는데 그 사람은 여기를 그냥 공명을 써서 쓴 건데 네. 저희는 그걸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듣고 나는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따라하려니까. 점점 더 저 사람은 특별해 보이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전략을 잘못 쓰는 예, 점점.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거는 이런 지금 전략으로 이런 빌드로 지금 게임을 하는 거야 얘는. 맞아. 그래서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좋고 정확한 어떤 수학 공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이게 예술 분야 음악이니까 엄청나게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명확하게 수학적인 공식이 있고 그 공식 위에 자기 해석을 넣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서 말하는 걸 저도 지금 배우고 네네네.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과가 지배한다고. 이제 조금 예민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인간이 살려면 당연히 철학도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도 중요하고 꿈도 중요하고 다 진짜 중요한데 뭐 상위 개념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전 돈이 진짜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꿈을 이루려면 뭐 어쨌든 그래서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수익 구조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우선은 지금까지는 많은 장학이었던 것 같아요. 장학. 지금까지 대학 같은 경우도 전액으로 다 다녔었고 석사도 지금 전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 전에 그거 쭉 장학 그게 뜨길래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학비로는 6,800 정도가 됐으니까 다 그거를 했었고 이제 조금씩 공연들이 이제 옛날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 3, 4년 전부터.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학비를 디펜스 하는 거로도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팀 활동을 하는 게 이제 공연 같은 걸 하게 되면 평균 이제 예를 들어 한 두 곡 정도를 불러준다면 40 정도를 받아요. 너무 디테일하실 필요 없는데. 뭐 민감한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괜찮거든요. 한 시간도 그쵸. 안 돼서 40 정도니까 그 이전까지는 많은 돈을 들였지만 팀에게 40이 아니죠. 인당. 그러니까 저 혼자 공연을 할 때 그게 40이고 팀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3,400 정도씩을 받으니까 근데 매일매일 공연이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함께하는 이제 어떤 아까 그 은사님 선생님 이제 그분은 이미 탑급이셔서 정말 많은 걸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연 쪽에서 조금 높으신 분들은 평균 3,4천씩은 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버실 때 억 단위도 버시고 이제 그런 거 같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은 신분이 대학원생이기도 하고 공부가 주가 되기 때문에 본업은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벌 때는 진짜 막 공연들 10월, 5월 이럴 때 엄청 많을 때는 그래도 4,500씩은 버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공연 많이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게 평균으로 따진다면 없을 때도 있거든요. 공연이 그쵸, 맞아요. 1월, 2월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큰 돈은 아니지만 연봉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수익적인 것들은 조금 이렇게 불안정한 것 같아요. 이 예술계 자체가 그런 거가 있죠. 그러면은 공연은 주로 어디서 하시나요? 대개 일단 이런 한국 음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 가지 지역별로 되게 그런 국악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많은 이제 그런 예를 들어 어떤 시민들 뭐 어디 아니면 어떤 무엇 아니면 방송국 KBS라던가 뭐 그런데 며칠 전에도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도 또 KBS 이렇게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많고요. 되게 이제 그런 식이죠. 어떤 방송국 그다음에 아니면
이런 지역적인 축제 네.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 음악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게 많고 5월, 10월, 연말 매우 한창 이제 많을 때 그쵸. 바쁘시 지금 저희가 되게 바쁘실 아니. 때 초대드린 거네. 딱 어떻게 맞아서 그래서 바로 연락드렸었죠. 그러면 공연에 가셔서는 네. 어떤 물론 뭐 그거마다 다 다르겠지만 공연의 목적성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민요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어떤 좀 퓨전이라던가 퓨전 쪽이 당연히 많죠. 혹시 수요가 많은데. 네, 왜냐면은 이런 지금 뭐 퓨전이 확실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오늘날의 삶을 네. 담아내려고 노력한 게 퓨전들이잖아요. 좀 더 현대화 가까운. 그쵸. 사실 민요가 이렇게 고급화가 되고 제도화된 거가 저는 박제시킨 느낌이 들어요. 박제. 옛날에는 그냥 막그 일상에서 불렀던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진짜 일상이 있으니까 재밌고. 네. 근데 지금은 그거를 이제 보존한다라는 명목이 당연히 있었지만 문화처럼. 생동성이 없어진 느낌이죠. 근데 이제 퓨전이라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재즈를 좋아하는 이 재즈랑 민요의 접점을 찾아 섞어냈다. 혹은 진짜 예를 들어 어떤 락적인 거 혹은 디스코적인 거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지금은 생명성이 있고 오히려 그게 더 전통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게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 소름 돋아. 네, 이게 오늘날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지 않는다면 네. 민요의 태생 자체가 저절로 생겨나서 지키려 하지 않아도 그게 강했던 힘이거든요. 누르려고 없애려고 해도 자꾸 살아나는데 지금은 이거를 마치 링거 꼽아놓고 이거 썩으면 안 되니까 호르몬을 팍 해가지고 박제시키는 느낌인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런 게 다시 섞이기 시작하면서 좀 더 살아있는 느낌. 사실 민요가 그랬잖아요. 맞아요. 모든 걸 흡수하면서 자국화시키는 거. 진짜 스트릿 문화. 그쵸. 스트릿. 레게도 코리안 스트릿. 마찬가지였잖아요. 락을 아프리카 그런 사람들의 맞아요. 그 민요 선율을 그 일렉 기타랑 뭐 넣어가지고 쿵 짜자 짜자 이런 식으로 갖고 갔던 맞아요. 거니까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좋아요. 좋다. 네. 그게 오히려 전통이 그게 진짜 된다는 게 오리지널이지. 그게 진짜 미쳤다. 그래서 네. 좋아요. 얼마 전에 지금 또 졸업작품 패션 뭐랄까 작품을 준비하는데 그 아는 동기 형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스트릿 패션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진짜 스트릿 패션이 뭐냐? 근데 원래 그러네. 스트릿은 길거리 입고 다니는 옷 아닌가 했는데 요즘 그냥 무신사 옷들을 스트릿 패션이라는 카테고리에 넣고 있는 카테고리가 있는 게 거야. 맞아. 그래서 그 무신사에서 슬랙스도 팔고 뭐 정장도 팔고 뭐다 파는데 그냥 그 통틀어서 이게 스트릿이야 라고 하는 것 같다. 뭐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변질된 것 같다. 역으로 뭔가 스트릿이라는 건 정의가 안 돼야지 스트릿인데 맞아. 정의가 되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적으로 그래서 근데 그 형이 어떤 자기도 전통적인 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은 옛날에 스트릿은 뭐였을까 하다가 저희가 생각한 게 탈춤이었거든요. 얼씨. 그래가지고 뭔가 그때 그 복장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네. 사작 탈 쓰고 네. 하고. 저 어렸을 때 안동 살았었어가지고 그런 거 좀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재밌겠다 해서 실제로 그 형이 지금 그런 주제로 하고 있어요. 뭐 제가 그 이후로 도움을 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처음에 연상할 때 같이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일종의 스트릿 문화들이 진짜 갖추고 있는 뭔가 독특한 특징이 있네요. 지금 보면은 약간 대본에 써있는 애드리브 같은 느낌. 애드리브는 애드리브여야 되는데 맞아. 그쵸. 그거를 너무 맞는 표현인 게 제가 민요를 하면서 뭐 이별가다 이별이 야 이렇게 하면 그냥 이별가의 그 감정은 당연히 제가 이별을 많이 겪어봐서 나와야 되는 감정인데 야하 거기를 하를 더 치라고 야하 이런 식으로 배워요. 음악적 기교를 딱 정확하게 책으로 배운 연애 이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어떤 체계는 필요하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 느껴지는 그거는 흉내로는 마치 앵무새가 안녕 한다고 진짜 말을 하는 건 아니고 따라하는 것 뿐이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고뇌가 많겠다. 그쵸.
진짜 더 어렵네요. 오, 진짜 너무 네. 어렵다. 아까 진짜 말씀하셨던 알면 알수록 네. 모르겠다는 말이 확 와닿네. 오히려 정해져 있는 게 더 편한 느낌? 정해져 있는 그럴 수 정해져 있지. 따라가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까 말했던 그 체계는 필요하다. 네. 그게 어느 정도는 가이드를 잡아줘야 되지만 거기 안에서는 이 체계 안에서는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자율성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저희는 아까 박제하는 느낌이다가 네. 하나의 문화재가 네. 권력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이걸 벗어나는 순간 주류가 아닌 아류의 아류. 것으로 해버리는데 민요의 그럼 다양성이 사라지고 그럼 결국 획일성, 문화와 반대로 가는 맞아.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아까 말했던 퓨전 이런 걸로 되려 돌파구가 되고 있는 느낌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이날치도 그쪽에 약간 비슷한- 완전한 그런 거였죠. 이 비유가 맞을진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엄마랑 대화를 하다가 그 하와이안 피자 있잖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의 네, 공포. 미쳐버린다는. 그래서 저희 엄마랑 얘기를 하다가 엄마 그거는 뭐 하와이안 피자 네, 이탈리아인들이 싫어한대. 그거 뭐 왜 싫어해? 그것도 음식인데. 엄마 만약에 외국에서 냉면을 그래, 전자레인지 뜨겁게 먹는다 대표가 먹는 생각해봐 했더니 그거랑 다르지 이러는 거야. 내가 봤을 땐 똑같아. 똑같아. 이거 똑같잖아. 이탈리아들의 맞아. 공포. 에스프레소. 아 그렇죠. 그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뭔가 전통성도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데 다양성도 존중해야 되고 뭔가 그 괴리. 그 괴리가 좀 어렵네요. 근데 사실 어렵기도 하지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은 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 생자필멸이라고 그 부처가 네. 딱 말했잖아요. 살아있는 건 반드시 죽는다. 전 이거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신라 향가가 1000년을 향유됐지만 그렇죠. 없어졌어요. 그리고 고려가요 500년 없어지고 지금 조선의 음악 600년 그리고 지금 없어지네 만에 하고 있지만 네. 향가가 소멸됐다고 이 정서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도 또 이거는 계속 정서는 살아서 갈 테니까 누군가는 지키고 누군가는 바로크도 흉측하다라는 네. 뜻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클래식이 되어버렸어요. 맞아. 되게 우픈 게 많죠. 그렇죠. 그런 게 많죠. 흉측한 음악이다 했지만 지금은 고전 클래식이 된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막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나 봐요. 네. 팝아트도 그런 거잖아요. 파퓰러 아트인데 대중문화라서 대중적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 맞아요. 뭐랄까 진짜 예술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진짜 갑자기 또 딥하게 들어와 버렸는데 잠깐 환기해서 또 좀 가벼운 질문. 가벼운 질문은 저랑 승준이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해서 민요에 대해서 이제 거의 문외한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더 접할 수 있는 기회나 뭐 공연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진짜 민요를 저희가 부를 수 있을까? 도전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전공자급은 아니어도 가볍게. 그냥 지금 여기서 안돼 안돼요. 어떻게 뭐 바로 당연히 가능하죠. 이게 민요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느끼게 만든 게 저는 국악 쪽이 좀 많이 반성을 해야 한다라고 되려 생각을 하고 아까 식사할 때도 저희가 너무 몰랐다. 그것도 전 저희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공이면서도 스스로 문턱을 높여버렸어요. 진입장벽을 네. 뭐 하면은 이거 들을 줄도 모른다 이래버리는데 관객들이 다른 데들은 목숨 걸고 저희 음악 좀 들어주세요. 어떻게든 듣게 하려고 안무도 넣고 의상을 더 화려하게 영상을 화려하게 마케팅을 더 그런 것들에 우리는 우리 거니까 당연히 들어야 한다. 이것이 어쩌면 폭력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돌아온다면 민요는 누구나 불렀던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되려 자유롭게 부르시면 되고 다만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제대로 이렇게 들어간다면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다 이고 뭐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접하기에 좀 고급의 어떤 수준 국악을 진짜 좀 잘하는 사람들 걸 듣고 싶다라고 하면 서울에 국립국악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진짜 전통적인 것들을 하고 있고 아니면은 요즘은 사실 이제 최근에 뭐 조선판스타라던가 풍류대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퓨전 국악들이 이제 축제나 이런 데서 많이들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시면 되고 가장 대중분들이 전통과 현대성을 함께 접하기 좋은 것은 국립창극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국립창극단. 네, 저기 동대
동국대 쪽에 그 위에 이제 국립극장이 있죠. 네네. 아 장충체육관이 네. 있는 그쪽에. 거기. 네. 거기에 국립창극단이 뮤지컬처럼 창극을 해요. 정말 소리 수준도 너무 높고 무대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수준급.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정상의 급이기 때문에 정말 괜찮고, 최근에 그 수준이 저도 우리 국악, 우리 한국 음악이어서가 아니라 네. 정말로 많이 올라왔어요. 저도 뮤지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다 보면 이제 그 수준이나 확실히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리어 이런 것들을 한국적으로 해석해서 판소리로 바꿔요. 셰익스피어의 뭐 리어라던가 오디세우스, 네. 오디세이 네, 이런 오디세이. 것들을 다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흔하게 접했던 이야기들을 그런 것들 한국화 재구성해서. 네. 그런 것들이 매우 좋고, 그래서 그런 국립창극단을 통해서 좀 국악을 접해보시고 좀 좋네, 이 갈래를 좀 더 오리지널 들어보고 싶다면 국립국악원 가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지역 축제나 이런 데서 들려올 때 한 번쯤 들어보면 좋다. 그럼 그러면은 그런 걸 듣거나 공연을 관람할 때 약간 관전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창극단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쉽게 그냥 대중들이 그냥 가서 보고 별론다면 별로면 되고, 국립국악원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거기에서 풍류사랑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면당 이런 다양한 것도 있지만 한국적인 양식으로 지어놓은 데가 풍류사랑방이에요. 저희가 흔히 프로시니엄 무대라고 해서 서양식 무대, 액자 형태죠. 딱 봤을 때 지금 저희 영상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딱 액자로만 볼 수 있는 게 프로시니엄 무대예요. 근데 한국의 전통적인 무대들은 이렇게 원형으로 둘러싸서 마당놀이처럼 해서, 프로시니엄에서는 오직 관객과 이 연주자 혹은 노래하는 사람이 앞면만 보여주면 되는데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건 사방을 다 쓰는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데가 풍류사랑방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음악은 그 원래 다 울림통이 아래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한옥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서 위에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덩 치면 이게 음파가 타고 올라가서 내리 꽂혀요. 그래서 자연 음향으로 들을 때 가장 좋아요, 국악기는. 그런 게 있구나. 정말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한옥이 조금 더 이게 설명을 하자면, 한옥이라는 게 밑에 지대를 깔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의 중간에 마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 구멍이 생겨서 울리죠. 거기를 통해서 울린다는 거죠. 그 공간 자체가 주는 음향학적인 게 있고, 뭐든지 어떤 것들을 저도 전통이 왜 필요하냐를 보면 그 진화 형태를 보면 돼요. 한동안 이 한국 음악계에서 우리 국악은 왜 오케스트라처럼 가지 못하는가, 우리는 열등한가,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당연히 오케스트라는 그 공간, 그 극장을 울리기 위해서 음향이나 이런 것도 다 거기에 맞게 마이크가 되어 있는데, 그걸 여기에 끼워 맞추려 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지만 우리나라는 악기를 사람의 목소리로 봤어요. 그래서 음역대가 다 2옥타브 정도 사람 목소리랑 비슷하고, 산조라는 게 있어요. 한 번쯤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산조 또 흐틀산의 고를조라고 해서 그냥 스승에게 수십 년간 배웠던 걸 즉흥적으로 자기가 골라서 연주하는 게 산조. 그러니까 즉흥 음악에 대한 그런 게 있고, 이거를 합친 게 시나위가 되겠죠. 즉흥 음악. 시나위. 네. 따이 이렇게 장구를 치면 땅 따이라 이런 식으로 다 그 악기들이 다 다른 것들을 그래서 불협 화음 중에 조화, 부조화의 조화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게 한국적인 거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악기도 그런 식으로 발달이 돼서 그 풍류사랑방, 국립국악원의 풍류사랑방에서 가면 마이크를 일절 쓰지 않아요. 노래도 연주도 다. 합일이네, 합일. 네, 그래서 그 맞춰서. 공간에서 들어보면 가장 그 원형에 가깝게 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은 수준이 이미 이 한국 음악계에서 가장 정상 분들이시기 때문에 가격도 싸요. 왜냐면 우리 음악이기 때문에 싸게. 정부에서 그걸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안 갈 이유가 없네.
창극단을 먼저 여기는 좀 예매가 힘들어요. 이미 팬층이 진짜요? 두터워져서 요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그게 높아져서 그게 있고 하지만 볼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괜찮다 국립국악원 쪽으로 좀 넘겨서 전통을 또 들어보고 이 정도. 저희 꼭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너무 궁금해. 진짜 궁금한데. 그게 너무 와닿았던 게 솔직히 오케스트라가 어떤 구조로 음악이 울리는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너무 익숙하게. 배치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계단 형태로 천장이 돼 있어서 쫙 갔다가 반사되는 게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각각으로 전달이 된다. 다 알죠. 근데 어떻게 한옥은 몰랐지? 좀 반성하게 되네요. 그냥 예를 들어 오페라 무대도 가면 꼭 그 무대에 좌우를 보면 날개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음파가 타고 갈 수 있게끔 날개를 만든 거거든요. 옛날엔 마이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올리려고 이렇게 여기를 내려서 몸을 울렸던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공명통 그래서 좀 더 체격을 키워서 통을 크게 하고 맞아요. 이걸 이러고 열어서 최대한 뼈를 다 열어서 울리게끔. 근데 마이크가 생기니까 이게 너무 크네. 그래서 파페라가 생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실용. 지금 이 변천사인데 국악도 한국음악도 똑같아요. 장, 판 소리가 저희가 판이라는 게 공간적인 씨름판, 놀이판, 싸움판. 그쵸. 여기에서 소리를 하다 보니까 크게 울려야 했던 것이 지금은 이제 개화기를 맞으면서 프로시니엄 액자형으로 왔고 지금 이거는 서양적인 건데 그래서 일본도 가부키는 무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게 조금 더 빠르게 왔던 거죠. 근데 우리도 뭐가 됐든 뭐 빠르고 늦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무대가 최근에 생겨나고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지금까지 공연 같은 거 하시고 아니면 외부 활동 하시면서 썰 같은 거 간단한 거 있을까요? 방송국도 나갔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최근에 급식체 재담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급식체 재담. 네, 그러니까 민요 재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이 민요라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그걸 담았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담아내지도 못하고 또 우리도 그 시대를 모르니까 막 그냥 너무 벙찌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급식체 한창 SNL에서 하길래 그걸로 민요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저희 방송국 PD분들은 다 이제 국악 한마당 이런 것만 찍어 오시던 분들이니까 이게 노래가 오진단 말이 웬 말이더냐 지린단 말은 또 웬 말이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자진몰이로 뭐 미음자를 놓고 보니 못띠 안기 못띠 땀띠 흰띠 노랑띠 밤띠 파란 이런 식으로 재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이 시대를 담은 그런 의미인 거죠.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거죠. 옛날에 그 휘몰이 작가 보면 빠르게 몰아간 데서 휘몰인데 휘몰아치다. 7패, 8패, 임운동, 도적골, 내거리, 쪽다리, 배다리, 돌모루 끝을 썩 나서서 첫,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째 미나리 노네 머리 풀어 산발하고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휘몰아요. 랩처럼 계속 라임을 맞추면서 가는 장르가 있었는데 지금은 왜 못하지? 그래서 이제 저도 급식체 이런 걸 막 해서 뭐 알바스레바 해바세바 참치 꽁치 럽치 삼치 인정어 인정 이런 식으로 되게 잘 어울려. 그래서 저도 이걸 하는데 막 PD분들이 처음에 이제 다 찍고 진수 씨 잠깐만 와보실까요? 그래서 혹시 이거 진짜 가능한 거예요? 하면서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그쵸.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PD 선생님들이나 이 지각 변동을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구나. 한 사람에 20걸음 정도. 그래가지고 이 급식체 재담이라는 게 항상 공연을 할 때마다 그 관객분들이 되려 걱정을 하세요. 예를 들어 재담이라는 게 사실 말로 웃기는 거니까 제가 봉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이 안 보이는 봉사로 이제 컨셉을 잡는데 내가 이렇게 박수를 받았으니까 복 주고 가야지. 근데 내가 갈 땐 가더라도 마른 한질 친한질에 왜 따락지 상다락지 그냥 개씨발이 모든 눈병 하면 이게 눈병 이름이거든요. 개씨발이가 하면
막 방송에서 막 이렇게 늘 보여요. 놀라지 마. 이게 인터넷에도 나오는 눈병 이름이에요. 여튼간 이 개씨발이 뭐든 눈병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막 관객분들이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막 같이 이제 놀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공연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재밌다. 그 다음에 이제 국악이나 이런 거 공연을 하다 보면 조금 인상 깊었던 네,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봉사를 갔는데 제가 치매병동 이런 쪽으로는 한 거의 15년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남원의 광명원이라고 네. 거기가 이제 다 나이 지금은 많이 돌아가셨을 텐데 치매 걸리신 7, 80대 노인분들이니까 다들 이게 치매가 걸리면 최근의 기억이 사라지고 어릴 때 기억만 거의 남아요. 그래서 전쟁 중이에요. 그분들에게는. 막 이러고 막 이야기하다 갑자기 막 입을 뒤집어 쿵 소리 나면 엉엉 울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저한테 막 갑자기 그 종이 티슈 뽑아서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가면서 빵 사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몇몇 분들은 여전히 그 전쟁 속에서 살고 있고 한번 제가 아리랑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엄마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조금 내가 이 국악이라는 게 내가 이 전공하고 있는 이 전통음악이라는 게 여전히 아직 쓰일 곳이 있구나. 좀 그게 저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재밌고 참 이런 것들도 많았지만 그분들의 그런 모습들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하는데 저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분도 있었고 아빠라고 부르는 분도 있었고 자기 아들인 줄 아는 분도 있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자기 이름도 몰라요. 자식 이름들도 다 잊었는데 아리랑 아니면 그런 민요들을 부를 때 같이 부르세요. 그 가사를 그러니까 외운 게 아니라 삶에 있었던 거라서 익은 거니까 음악의 힘이네요. 네, 저도 그때 조금 되려 큰 공연들보다 그 봉사 가서 그분들 할 때는 그냥 진짜 돈 한 푼 안 받고 1시간 동안 장구 하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끝나면 탈출하죠. 근데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이어서 아마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군대 휴가 때도 갔었어요. 진짜요? 대단하시다. 왜냐면 한 번 갔다가 내년에 가면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돌아가셨고 해서 몇 분 안 남았고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니까 그렇게 했던 것들이 저에게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도 울리는 게 맞아요. 있으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술을 하면서 이제 이제 거의 마무리 지금 이런 거니까 생각을 해보면 가끔씩 그런 생각들이 혹은 그런 질문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서 먹고 살 수 있나? 모르죠, 저도. 이게 확신은 없고 나중에도 다른 걸 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예술은 삶에 꼭 필요치는 않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행위나 혹은 돈을 많이 벌어서 티코 타다가 그랜저 사고 그랜저 사다가 롤스 사고 하는 게 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저에게는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민요가 가치 있다고 느껴지니까 돈 벌면서 가치 있는 걸 어디에 쓰지 고민하는 거나 가치 있는 걸 하면서 돈을 어떻게 벌지 하는 게 순서가 그게 다른가? 그거 똑같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도 민요를 계속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전 직업이라 생각지는 않아요. 그냥 평생 갖고 갈 동반자고 도구일 뿐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혹은 내가 뭔가 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뭔가 그렇게 말로 이게 형상화하기까지 되게 많은 생각이나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디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넌 꿈이 뭐야? 넌 나중에 뭘 하고 싶어? 하면은 선뜻 쉽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기자 할 건데요. 돈 잘 벌고 잘 하는 거.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 후자거든요. 근데 진짜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고민이 많고 이걸 얘기하려면 뭐 한두 시간이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길게 얘기해 주시니까 오는 게 있으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느끼실 것 같고 그러면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후기를 소감을 먼저 하세요. 저 지금까지 말했는데 저 하나 제 후기는 일단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민요에 대해 잘 몰랐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전공자를 만날 일이 없는데 이렇게 그렇죠. 만나게 돼서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확실히 그런 게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비전이나 목적성을 가져가시고 사신다는 게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해보진 않았거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편이어서 좀 부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울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하고 싶었다가 못한 얘기랑 해서 같이 하자면 어떤 민요가 일반인의 것들인데 지금은 약간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게 저한테 생각했던 게 저희 유튜브에 설명에 보면은 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주변에 아무 사람들이랑 아무 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거든요. 그게 되게 좀 비슷하다. 일반인한테 어필하고 싶다. 이게 뭐 구독자 10,000명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런 지점에서 좀 비슷해서 오히려 이 시간이 많이 뜻깊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에 대한 게 좀 더 다가간 느낌? 지금까지 찍으면서 물론 재밌었고 항상 보람을 느끼지만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철학이나 비전에 다가간 느낌을 받지는 못했었는데 오늘 좀 맞닿아 있는 느낌. 맞닿아 있는 느낌? 말씀을 잘 해주셔서 그랬던 것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서 너무 뜻깊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수님의 후기는 있어요? 그냥 저도 사실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거나 아니면 저도 뭔가를 발표할 때 많이 생각을 정리하고 말하기도 했지만 생판 이렇게 오늘 처음 뵀어요. 처음 뵙고 민요에 대해 모르는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건 저도 처음이에요. 진짜요? 그러니까 뭐 강연을 할 때는 그분들은 들으려고 이렇게 했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가르쳐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건 또 처음이기도 한데 저에게도 당연히 너무 뜻깊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되는 것들이 많았고요. 또 사실 더 다짐하게 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자로서 제가 이 국악을 하면서 너무 많이 마주했던 어른들은 의식 없는, 철학 없는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몇십 년 해와서 너무 잘하시는데 철학이 없으니까 관성처럼 이게 어차피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이거를 직업이라 생각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직업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저도 그 철학을 좀 버려야 거기에 편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 부분만큼은 가장 소중한 저에게는 진짜 이제 이게 너무나 소중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제가 몇십 년 뒤에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남아있겠죠. 삭제만 안 하시면 삭제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정말 10년, 20년 뒤에 부끄럽지 않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라면 저 꼭 테드에 나갈 거거든요. 테드에 나가서 지금까지는 민요라고 하면 아픔의 노래 이렇게만 비춰주는 게 안타까운 거죠. 뭔가 그냥 민요라는 것은 하나의 그릇일 뿐이고 그 당시의 삶이 아팠기 때문에 아픔의 역사가 담겨있을 뿐인데 우리는 여전히 한으로만 소비하고 있구나. 지금 선진국이 됐고 많은 것들을 극복했음에도 그래서 저는 테드, 영어를 지금은 잘은 못하지만 열심히 해서 테드에 나가서 정말 아까 말했던 그 재외동포들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 함께 이렇게 초대해서 강연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은 어디인가 그리고 이런 아리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번쯤은 이런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좀 학자가 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게 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진짜 오늘 너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2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